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 싱글남입니다. 지방에서 가전제품 생산라인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 관리자로 일하다 보니 남직원들보다는 여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관리자로서 강압적인 모습만 보인다고 되는 곳이 아니라 그녀들과 수다도 떨면서 친해져야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수시로 그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들의 가정생활, 연애 고민 등 많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그녀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에 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회사 방침 및 대내외적인 문제로 회식이 없다가 얼마 전 오랜만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1차에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아이가 있는 유부녀 직원들이나 자기 생활이 있는 싱글 여직원들은 회식에 잘 안 오는 편인데, 그날 회식은 평소에 잘 참석하지 않았던 직원들까지도 다 참석해서 2차까지 술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기도 하지만 술이 들어간 그녀들의 거침없은 대화들은 옆에 앉아서 듣기 너무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몇 번을 도망가려다 붙잡혀서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그곳을 빠져나와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술집에 들려오는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술집이라서 그런지 노래만 듣고 있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나름 즐겁게 회식을 보내고 있는데 얼굴이 붉게 물든 이내가 본인 술잔을 들고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가서 놀지 왜 여기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연애하려면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해야 한다면서 애교 섞인 말을 하는데 살짝 심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는 육아로 집에서 쉬다가 3살 된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일을 시작한 유부녀입니다. 아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늦었는데 집에 안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부모님 집에 맡겼고 남편은 서울로 출장 갔다면서 오늘 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들어갈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장에 신경 써서 왔는데 자기 괜찮아 보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 그녀를 보니 나이도 좀 있고 아이도 출산한 유부녀였지만 아가씨라고 불릴 만큼 날씬하며 라인이 이쁜 몸매가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었더니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라면서 삐지는 척을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귀여웠습니다. 한 잔 두 잔을 주고받다 보니 화장실을 간다면서 나갔습니다. 나간 지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길래 집으로 간 줄 알고 저도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2차 술자리 회식도 곧 끝날 것 같기도 하고 3차로 노래방을 간다고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노래도 잘 못하기에 먼저 조용히 집으로 가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나무 앞에 그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안 돌아오길래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완전 취해서 나무 앞에서 토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친한 보라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일단 그녀를 대충 수습을 해서 택시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이고 집 주소도 몰랐기에 일단 같이 근처 숙박업소로 갔습니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가는데 그녀의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느꼈는지 그녀는 횡설수설 거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침대에 그녀를 눕혀놓고 토 묻은 옷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땀이 났던지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불 밖에 나온 그녀의 매끈한 다리는 보는데 참아왔던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척이다 깬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저를 리드하였습니다. 아주 뜨겁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저에게 앞으로도 자주 좋은 시간을 가지자는 말과 함께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암묵적인 동의와 함께 자려고 옆에 누웠지만
오랜 시간 솔로로 지내서 그런 건지 불편하기도 하고 심장도 너무 벌렁거렸습니다. 결국 한참을 뒤척이다가 숙박업소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분가량 걸어갔을 때 아까 전화를 걸었던 보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재 중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저보고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많이 올라서 먼저 나왔고 동네 산책하다가 걸어서 집에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내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사실대로 다 말할 순 없는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면 간단하게 맥주나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문 여는 곳도 없고 다음에 보자고 하였더니 대뜸 본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택시 타고 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무시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가 문자로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적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해서 그냥 보라네 집으로 갔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보라네 집은 희미한 불빛만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자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집 앞까지 왔기에 일단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얇은 하얀색 원피스에서 그녀의 몸매가 살짝 보였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심쿵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뜨거운 시간도 한참 동안 걷다 와서 그런지 금세 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덥다면 시원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였고 할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이내와 택시 타는 것을 봤다면서 이 시간까지 뭐 했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내 전화 안 받았냐고 물었더니 일단 자기 물음에 먼저 답하라면서 보라는 저를 추궁하였고 집에 먼저 가려다가 너무 많이 취한 채 쓰러져 있는 이내를 발견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옆집이 이내네 집인데 같이 가서 확인해 볼 거냐고 물었고 결국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고 다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뜨거운 시간이 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하고 추궁을 하던 보라는 사실 저를 좋아했었다면서 이내랑 둘이 택시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오해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만나보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30살이 된 보라 씨가 이제 곧 40살이 되는 저에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사적으로 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도 눈치를 채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듬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에게 다짜고짜 키스를 해버렸고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향기가 저를 자극하였고 결국 그녀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그녀의 집에서 뜨거운 시간은 물론 잘 몰랐던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주말 내내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출근을 하고 라인을 점검을 하려 돌아다니는데 숙박업소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낸 이내도 주말 내내 같이 보내고 이제는 여자친구가 된 보라도 계속 윙크를 날리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 퇴근하고 뭐 할 거냐고 물으면서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하는데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결국 선약이 있다며 이내와 약속은 화요일로 잡고 월요일은 여자친구가 된 보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술도 먹고 보라네 집에서 잠도 자고 화요일 아침에 같이 출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이내와 만나서 술도 먹고 숙박업소에서 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인 건지 둘이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내가 다른 파트로 가면서 보라와 근무 시간도 달라지기도 했고 그 둘 사이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둘 다 저에게 어떻게 된 것이 묻지 않기에 일단 저는 둘 다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운동으로 녹초가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이 직장 생활이 가장 재미있고 출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도 이내와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 직장 여성이에요. 여자 나이 30 중반이면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을 것 같지만 공부하랴 일하랴 바빠서 사실 여력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 피운다잖아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사랑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과의 교생 선생님께서 실습을 나오셨어요. 여자 고등학교이다 보니 총각 교생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저는 친구들이 교생 선생님 얘기하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반장이어서 교무실을 오가면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안면은 있는 상태였죠. 교생 선생님은 나이 드신 선생님 사이에서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뽐낼 만큼 멋진 외모의 소유자이시긴 했어요.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올 줄 모르고 따로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던 저는 일단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어요. 제 뒤를 따라 후다닥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바로 그 교생 선생님이신 거예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께 인사부터 드렸어요. 그러자 교생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물안개까지 피어오르며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교생 선생님과 저는 버스 정류장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어색함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관심 받기였던 교생 선생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불과 저와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은 대학생이었고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요. 수업 때와는 다르게 장난스럽고 해맑게 웃는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 몽글몽글 솟구치긴 했지만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열심히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꿈같은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입학하자마자 미팅에 소개팅에 연달아 나가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 다녔고 짧고 가벼운 연애도 여러 번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어요. 3학년을 앞두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취업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개방형 책상 맞은편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사람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더라 하면서 그 앞에 앉았는데 앞에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도 순간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동시에 버스 정류장을 외치며 깔깔깔 웃었어요. 도서관에서 제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바로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선생님은 교생 실습 이후에 군입대를 하셨고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신 거라고 하네요. 같은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고 하셨어요. 저도 성인이 되어 선생님을 뵈니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술 한 잔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쿨하게 승낙하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교생 선생님은 그 시절의 해맑은 풋풋함은 사라진 대신 남자라는 느낌이 들 만큼 어깨도 딱 벌어져 듬직하고 멋진 분이 되어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을 빤히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교생 선생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만나서 연애나 하자고 술 기운을 빌어 고백을 해버렸어요.
사실 제가 고백해서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어서 자신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좀 당황하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일부러 튕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군대 내내 기다려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갔지만 당시 학교의 퀸카였던 제가 굴욕을 맛봤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집요한 성격이 아닌데 뭐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이라 그 이후부터 교생 선생님과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같은 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현재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6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문득 이 6개월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나 좋다는 남자가 아닌 내 마음이 끌리는 남자를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교생 선생님 여자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교생 선생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 자유로운 시대에 지조와 절개를 가진 몇 안 되는 남성이랄까요? 우연을 가장해 선생님 앞에 나타나서 밥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애교를 부려보아도 선생님은 선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교생 선생님께서 학교 서핑 동아리에서 활동하셨는데 동아리 원데이 클래스 때 신청을 한 거죠. 사실 저는 물이라면 질색이고 수영도 못하지만 용기 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래시가드를 입은 근육질의 선생님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멋진 나만의 왕자님이었어요. 이 남자를 반드시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올랐죠.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물을 엄청나게 먹고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후 눈을 개슴츠레 떠보니 누군가 제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게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 거였죠. 순간 잃어버렸던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때다 싶어서 선생님을 꽉 끌어안고 선생님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흠칫 놀라시더니 싫지만은 않은지 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선생님과 저는 영화 같은 입맞춤을 나누며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과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대 초반에 이룬 서툰 사랑이다 보니 여느 연인들처럼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 집에서 술을 한 잔 먹고 그 선생님에게 술김에 안겼고 뜨거운 입맞춤을 하면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나의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황홀한 느낌은 정말 좋았어요. 내년 봄 선생님과 저는 고등학교 때의 인연을 평생의 연분으로 만들어 결혼을 합니다. 긴 시간 저만 바라봐준 선생님께 고마운 만큼 앞으로는 제가 선생님만 바라보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려고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먼저 고백한 만큼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갈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딸을 하나 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짧은 연애를 하고 함께 살면서 곧장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한 부부입니다. 연애란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서로 썸을 타면서 간을 보고 있던 당시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그 일을 계기로 둘의 사이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결혼에까지 급히 이른 사이였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콩달콩 깨볶는 연애의 추억은 그다지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라도 연애하듯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느라 그랬는지 무던히도 작고 어이없는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 사소한 일로 남편과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최소한 큰 소리는 안 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처음 보았고 저더러 나가 살라면서 베개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저는 아직도 떨떠름할 따름입니다. 남편이 요새 일이 힘들고 사는 게 고달파서 그런가 하고 저도 나름으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운하고 서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딸이 보고는 아빠는 지금 뒤늦게 엄마랑 연애하는 중인가 보다 하면서 그저 웃고 말더군요. 제 딸도 요즘 남친이랑 한창 연애하면서 툭하면 싸우다가 언제 그랬냔 듯이 곧 화해해서 이리저리 선물 사서 포장해서 갖다 주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 딸이 저보다 더 연애 박사라도 된 것인지 남편과 저의 상황을 딱딱 정리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저는 뭔가 모르게 감회가 밀려와서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과 저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는 미모가 물이 올라서 한동안은 나다니기도 좀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가까워진 계기도 희한한 무리들이 저의 미모에 혹해서 덤비는 것을 남편이 해결해 주려고 나서면서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작은 음료 대리점에서 물품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그가 일하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지요. 저는 일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남편이 일하는 창고를 방문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 이런저런 관심사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중에 제 주위를 맴도는 치안들이 있어서 퇴근하기가 항상 무섭다고 했더니 그날로 바로 저의 퇴근을 책임져 주더군요. 저는 골목에서 어슬렁거리는 덜 떨어진 놈들을 이 김에 아주 처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놈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때 남편, 그러니까 한창 총각 시절에 그를 부르던 명칭인 대리님, 그 대리님의 차에서 막 내리려던 참이었지요. 그리고 건달 지끄러기들이 아니 꼽다는 얼굴로 우리를 휙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며 오늘이야말로 이 얼간이들을 아주 처단을 해버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우리 대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의 기세가 잔뜩 오른 대리님은 저에게 안심하란 눈치를 주고는 저벅저벅 그 찌끄러기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곤 낮고 강하게 말했지요. 왜 여자를 못 살게 구냐고요. 그러자 그들이 희죽 웃으며 별말도 없이 실실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더니 그냥 픽 웃고는 대리님 어깨를 픽 치고 지나서는 저한테 오더군요. 순간 저도 대리님도 당황을 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지요. 그들은 저한테 이리저리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들이랑 엮이자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자신들이랑 잘 지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면서 놈들 중에서 하나가 자신이랑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콧방귀를 뀌고는 무시하고 돌아서려 했지요. 그런데 그중 한 놈이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더니 고함을 확 지르면서 험한 말을 하지 뭐예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같이 고함을 질렀고 대리님도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는 놈들에게 막 따지고 들었지요. 그래도 놈들은 아랑곳 없이 세상 천지 험한 말은 아주 다 끌어모아서는 찰지게 퍼부으며 우리의 화를 돋구더란 말입니다. 그때 때마침 전봇대 아래에다 쓰레기통을 내다 놓으러 나왔던 동네 할머니가 우리의 광경을 목격하고는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놈들에게 확 뒤집어 씌우더군요. 음식물 찌꺼기와 온갖 오물들이 녀석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할머니는 놈들보다 더 거세게 목청을 높이며 얼른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대리님한테 저를 간수 잘하라고 하고는 대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었지만 저는 이후로 그 골목을 걸어 들어가서 집으로 가는 것이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놈들이 또 나타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 마음을 알고는 대리님은 자신의 옥탑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딸린 달도 옥탑방이 하나 비었으니 거기 와서 살겠냐고 묻더군요. 같은 옥상에 별도의 현관을 쓰는 별도의 단독 방이 둘 있는 구조였던 것이고 거기 가서 살면 대리님과 저는
같은 옥상에서 매일 마주치며 이웃처럼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였죠. 물론 출퇴근은 대리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같이 살던 그 자취방을 나와서 얼른 대리님네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꼭 뭐 같은 것들이 나대는 통의 대리님과 저의 사이만 부쩍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급속히 연애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여력이 되건 안 되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려 애쓴 대리님이 고마웠던 저는 그의 자취방의 노크에서 반찬도 나눠주고 말벗도 되어주었습니다. 혹여나 직장에서 누가 수군거리건 말건 우리는 개의치 않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챙겨주기 바빴고, 많은 날이 흐를 새도 없이 어느 틈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은 방에서 자는 식으로 서서히 함께 살게 되었지요. 물론 이전부터 자잘한 정들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빨리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객지 생활의 서러움이나 생활의 불편함을 서로 보듬어주는 동안 정이 새록새록 돋았던 것 같았습니다. 찌끄러기들은 이후로는 제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몰래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헛짓을 하고 있었는지는요. 하지만 세상에는 한쪽 의지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법이고, 더욱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님과 저는 여전히 다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의 사랑과 믿음이 깊어갔고, 두어 계절을 보낸 후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생긴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아이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부모의 연애 과정을 이제는 덤덤히 이해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지요. 아마도 제가 그때 계속 그 찌끄러기들의 횡포에 벌벌 떨고 있었다면 지금의 남편과 연결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도시에서 휩쓸리며 힘들게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놈들을 피하려다 보니 남편과의 인생이 엮여진 것이고 지금에 이른 것이며, 우리는 뭔가 단계를 밟아간 연애 과정이 아니다 보니 살면서 많이 부딪히고 싸워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말처럼 우리는 남들이 밋밋하게 지낼 50대 청춘의 감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